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덕에는 성품의 덕, 즉 성격적 탁월성과 영혼의 이성을 가진 부분에 속하는 사고의 덕, 즉 지적 탁월성이 있습니다. 성품의 덕이 우리가 처한 실제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적 혹은 정서적 마음 상태라면, 사고의 덕은 진리를 알게끔 해주는 마음 상태입니다. 정서적 마음 상태와 합리적인 마음 상태는 우리의 본성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측면으로 서로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서와 합리성이 중첩되는 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사고의 덕에 속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행동해야 할 올바른 방식을 알게 해주므로 성품의 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고의 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덕은 지적 탁월성 또는 사유의 탁월성으로도 번역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인식하는 마음 상태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학문적 인식, 즉 에피스테메, 직관적 지성, 즉 누스, 철학적 지혜, 즉 소피아, 기회, 즉 테크네,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순수한 알미나 제작과 관련되며 배움을 통해 얻어집니다. 학문적 인식은 보편적인 것들과 필연적인 것들에 관련된 참된 판단입니다. 직관적 지성은 학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철학적 지혜란 가장 영예로운 것들에 대한 최정점의 학문적 인식입니다. 기회는 이성을 동반해서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능력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행동과 관련되며 숙고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실천적 지혜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개별적인 행동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인 삶의 핵심인 실천적 지혜가 학문적 인식이나 기회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쌤, 실천적 지혜와 학문적 인식, 그리고 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실천적 지혜를 학문적 인식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의 근거는 각자의 연관된 대상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적 인식은 달리 있을 수 없는 것, 즉 영원하고 필연적인 진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실천적 지혜는 달리 있을 수 있는 것, 즉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문적 인식이 불변의 진리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적 능력이라면, 실천적 지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러 가능한 행위들 중에서 최선의 행위를 골라낼 수 있도록 해주는 지적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기회와도 구분합니다. 그는 이 구분을 각각의 관련된 활동의 차이로부터 이끌어냅니다. 실천적 지혜는 행함에 관한 것이며 기회는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제작의 경우 그것의 목적은 제작이라는 활동의 과정과 독립적으로 상정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거나 상태입니다. 집 짓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목표는 집 짓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 집이 잘 지어졌는지 여부는 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어졌는지를 보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제작의 경우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종속적이지만,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행함이라고 부르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는 잘 행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 행위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위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행함에는 개별적 상황과 독립적으로 미리 한정되고 고정되어 있는 목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의 목표는 단순히 잘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함의 경우 무엇을 행할 것인지와 어떻게 행할 것인지의 구분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제기하는 어떻게의 요구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쌤,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프로네이시스가 뭔지 여전히 아리송하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사를 예로 즐겨듭니다. 의사는 질병 치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치료법 중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숙고합니다. 의사의 숙고에는 의학 지식 못지않게 임상 경험이 중요합니다. 환자마다 체질과 병의 양상이 달라서 똑같은 치료도 환자에 따라 다른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개별 환자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상대하며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의사의 숙고와 치료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의 탁월한 행동은 훌륭한 의사의 치료 행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목적이 환자 치료인 것처럼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목적은 주어진 상황에서 중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환자마다 최선의 치료법이 다르듯이 상황별로 중용을 실현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보편적 덕목을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따지는 것이 숙고이고, 이런 숙고를 잘하는 사람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치료와 마찬가지로 탁월한 행동을 하는데도 지식과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탁월성에 대한 보편적 지식은 갖추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제 요리 경험은 없이 조리법과 영양에 관한 지식만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도 수학자가 될 수는 있지만 실천적 지혜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지혜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행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행위는 개별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원칙은 알지만 경험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경험은 풍부하지만 보편적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암과 개별적인 암은 올바른 행위를 위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느 한쪽만을 가져야 한다면 보편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실천적 지혜는 특히 개별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 지각과 유사한 것이며 숙고를 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쌤, 숙고란 게 뭔가요? 학문적 지식이 연역적 추론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듯이 실천적 지혜는 유사한 추론 능력인 숙고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올바른 결론을 그 상황을 구성하는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추론합니다. 이 추론이 바로 숙고입니다. 연역적 추론은 진리에 대한 알무로 귀결되지만 숙고에 의한 추론은 실제적 상황에서의 실제적 행동으로 귀결됩니다. 실천적 지혜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일반적 알매 인도하에서 주어진 상황을 구성하는 개별 사실들에 대한 직접적 파악과 함께 일반적 알을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올바른 추론을 행하여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들과 관련해서 잘 숙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때 잘 숙고한다는 것은 건강이나 체력과 같은 부분적인 것에서 무엇이 좋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이라는 전체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잘 숙고하는 사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좋고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실천적 지혜는 기본적으로 숙고를 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숙고는 특정 기회와 연계된 한정된 목적이 아니라 잘 삶이라는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쌤,
왜 성품의 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왜 우리는 성품의 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유독한 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품의 덕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덕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올바른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적 능력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실천적 지혜의 기능은 성품의 덕이 구비하고 있는 올바른 가치를 즉각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변환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를 제때 실제 행동으로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서투름입니다. 역으로 가치를 실행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정작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똑똑하기만 했지 올바른 성품의 덕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올바른 성품의 덕을 소유했지만 도덕적으로 서투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성품의 덕을 소유하고 이를 제때 실행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즉 탁월성은 실천적 지혜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성품의 덕, 즉 성격적 탁월성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